예, 이번 주도 미제 사건 네. 좀 골라왔어요. 미제 사건 미제 사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사실은 널리 맞아요. 다루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또 널리 알려져서 보도된 것도 많고 그래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내용상 특별할 거, 내용상 특별할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상기시키겠다. 아직 검거 안 됐으니까. 맞아요. 상기시키고 혹시라도 이 순간에 어디 숨어 있는 범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초조의 나날 속에서 삐쩍삐쩍 말러가라. 맞아요. 그리고 객사해서 뒤지기 전에 자수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보내는 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는 건 경찰의 몫이고 맞습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면 형사가 포기하면 범인은 발뻗구잡니다.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겸사겸사해서 미제 사건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일정 부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찾아온 거는 완도. 네. 완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평일도. 평일도? 완도에 소속돼 있는 이 섬인데 평일도 아령 살인 사건이에요. 아령으로. 아령. 예, 이게 평일도가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요.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섬이. 그럴 그래요? 수밖에 없지 뭐. 조그만한 예, 섬이에요. 평화로운 섬에 말 그대로 평일도. 그래서 이름이 평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2016년이에요. 2016년. 네.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오래 안 됐어요. 2016년 5월 16일 16시 40분경에 네. 전남 완도군 금이읍 평일도예요. 네. 평일도에 거주하는 이제 이 36년생이니까 연세도 꽤 되셨죠. 네. 김모 씨가 아령 그다음에 기타 흉기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 안면무위를 맞아가지고 아유.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인데 네. 아까 이제 안방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완도에서 배로 한 30분 정도 거리래요. 근데 완도에서. 완도도 섬인데 그 섬에서 본섬에서 또 지금 배 요즘에 타고? 완도 붙어 있지만 네. 본섬에서 또 30분을 가면은 아닌 게 아니라 누가 흔히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섬에서 그렇죠? 또 섬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 침입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평일도가 된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망해서 발견됐는데도 현장에서 금품을 강취한 흔적 없었고요. 그래요? 예, 전혀 없었고 현금 40만 원 그냥 그대로 현장에 있었대요. 그럼 금품 목적의 근데 그것도 아닌 아니네요? 겁니다. 네. 여기 평일도가 마을 주민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네. 한 100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 사망한 김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년생 80세인데 그 당시에 네. 이 발견자는 이웃집 주민이에요. 동네. 이웃집 주민이 네. 평상시에 이 김 씨가 자주 와요. 마을에 관해 네, 무슨 네. 일 보고 툭 하면 마을에 관해서 소일 하고 가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날따라 네. 안 와 연락이 오지도 않고 반드시 와야 되는 양반이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갔어요. 그분 집으로 동네 가서 이제 네. 형님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아유. 사망한 채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은 이 사망한 김 씨는 아마 아내분하고 사별해서 2006년도에 그럼 혼자 그냥 혼자 지내시는 사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마을 이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아주 유대도 좋고 평판도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사망 당시에는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또 약을 좀 드시고 계셨던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고 네. 평소에 이제 이 폐가 좀 안 좋아서 네. 각혈 같은 걸 좀 했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마 형님하고 찾아갔던 분이 네. 방에 쓰러져 있는 분을 보고 가서 보니까 막 피가 있으니까 이게 폐가 안 좋아서 각혈하시고 이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네. 살인 사건으로 발견됐을 때는 인식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원체 그럴 일이 없는 그러니까 동네니까. 한 100명 남짓 다 가족 같은 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아들들이 나중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혈흔 분석한 거는 좀 알려드리고요. 네. 시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게 머리에 이게
난 상처인데 아령으로 타격을 당한 흔적이. 근데 그 아령이 왜 나왔냐면요. 예. 그 아령을 마을에 관해서 소지하고 있던 거예요. 노인분들 운동하라고. 네네네. 그걸 얼마 전에 이 돌아가신 김씨 할아버지가 집에서 운동한다고 가지고 갔대요. 아, 그럼 그 가지고 간 걸로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럼 범구도 현장에 있었던 그렇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용이 됐네요. 뭐 부검해 보니까 고도의 두부 손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머리 흔적이 뭐 여러 개였다고 그래요. 12. 12회 했으면 돌아가시죠. 막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령 그 단단한 중에 걸로. 3곳 정도는 완전히 이제 두개골이 깨지는 두개골 골절이 왔다는 예. 둔기죠. 후두부에 깊이 패인 상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각각 다른 형태의 둔기가 사용되기는 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와,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물건으로. 그 왜 공격을 그러냐면 하는 입술 주위에 이 천공 상태 뚫려 있는 게 있었다고 이게. 거예요? 그건 아령으로는 이건 안 뭐 되죠. 마치 갈고리 같은 걸로 찍은 것처럼. 뾰족한 예, 걸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구도 사용됐다. 그럼 명백히 이건 타살이죠. 이건 뭐 말할 게 없네요. 예. 예. 그리고 그분이 발견될 당시에 그렇게 날이 덥지 않았대요. 네. 5월 16일 그러니까 근데 상의를 벗은 상태에 있었고 네네. 마을 주민들이 습관을 얘기하는데 이 노인분이시만 절대로 이른바 얘기하는 우통 불렁 벗은 적을 본 적이 없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단정하게 갖추고 하는 양반인데 그때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네요. 다만 방어는 없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요? 방어원이 없다. 둔기로 공격하는데 의식이 있었으면 무식중에 손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다 부러지거나 그래요. 방어원이 없다. 이건 뭐 탈의 상태도 예. 뭐 혹시 위에 벗은 몸싸움 중에 막 옷이 막, 예. 이렇게 막 벗겨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근데 방어원이 없다 그러면 그게 없다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급습 가능성이에요. 한 방에 둔기로 한 방 맞으면 그냥 의식 잃거든요. 그 이후에 마구 그냥 공격. 공격. 이건 이거 그리고 벽면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혈흔 비산혈. 비산혈은 이거는 타살이에요. 100%.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발견했던 분들은 폐가 이상해서 각혈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자연사 혹은 병사 아니다. 누가 봐도. 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안 했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만약에 그럼요. 수습되고 나서 가족들이 봤으면 또 그래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혈흔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최초로 공격받은 지점이 방문 앞이더래요. 방문 앞. 아, 그럼 방문으로 들어서 방문 앞에서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공격을 받고 벽 쪽으로 쓰러졌고 예. 그 이후에 머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뭔가 문을 열고 문 앞에서 마주한 범인이 급습해서 때려갖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예. 범인은 지속해서 달려들어서 때린 거고. 그렇네요. 예. 아마 계속 공격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불이 있는 쪽으로 기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엎어진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이불 위쪽으로 기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 발바닥에 이 피가 없어요. 없었어요? 디드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건 흘린 채로 못 바로 일어나고 돌아가신 그냥 그대로 거네요. 사망한 거예요. 못 일어나고 공격 당해서 그냥 쓰러지신. 쓰러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흘린 피라도 떨어져 있는데 이리저리 도망댕겼으면 발바닥에 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가 그렇게 흘려 있는데도 엎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피가 없다는 얘기는 공격 당하고 그 자리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공격받아서 그 자리에 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혈흔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휴, 누가 예. 이런 그 방어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수사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전체 주민이 100명 예. 남짓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수사 쉽죠. 그러게요. 뭐 그러나 이제 또 혹시 외지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일날 제일 먼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네. 한정된 공간은 들어오는 외지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외지인 예. 당일 전후에 가지고 입도해서 네.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왔다 나간 사람들 그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미리 많지 파악을 않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미역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아,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외국인들이 꽤 많이 오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배를 타고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까지 다 캐치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보통 여기가 한 해에 한 400명 남짓 그 섬으로 입도한대요. 들어온대요. 그래도 꽤 있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예.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건 당일날 네. 3명 내지 4명이 있었어요. 아, 외지인은. 있었어요. 예. 그러면 103명이야 104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 합쳐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 수사
정말 쉽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그런데 한정적이니까. 제가 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서너 명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사람들 알리바이 완벽하고요. 그 사람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남은 건 100명. 섬 사람들. 섬 자체 내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이 100%죠. 네. 그럼 100명 중에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100명 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밖으로 나간 사람은 또 혹시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 근데 네. 용케가 없어. 딱 그러면- 닫힌 상태야. 그러면 딱 이제 야, 이제는 네. 테두리는 딱 있어. 여기서 수사 대상자를 뭐 찾는 거는 네. 요 중에 있는 거는 명백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미제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타살이 명백한 이상은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일도에 거주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누가 그 밤에 몰래 그 뭐 수영 쳐가지고 들어왔다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섬을 어떻게 완도도 섬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30분을 더 가는데 30분을. 네. 자, 그러면 사건 현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자,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물세 근 없잖아요. 네, 돈도 돈 안 40만 원 가져갔죠. 그대로 있다며요. 네. 그러면 이거 범죄 목적 살인 아니에요. 이거는 강도 범죄 목적 살인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건 뭔가 감정적인 예, 거죠. 예,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현장은 상당히 정돈된 상태였다는 거 보니까 급습당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에 들어와서 격투가 벌어지고 난리 버거지가 났으면 다 흐트러져야죠. 그렇죠. 거기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대 앞에서 방어원도 없는 데다가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이거. 그럼 아예 애초에 범인이 작정하고 간 겁니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계획범죄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머리를 공격했잖아요. 흉기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고 의지가 확실한,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죽이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원한입니다, 이거. 이거는 원한 내지 치정이에요. 그런 채권 거밖에 채무도 없을 있을 것 수 있겠지만 예. 분명한 거는 강도나 이런 그 절도 목적의 어떤 이 범행은 아니에요. 분쇄골절을 왔다니까요, 머리가 깨져서. 네. 저 핑크색 아까 저 아령 있잖아요. 그 핑크색이에요. 그럼 조금 무겁지는 않은 네, 이거 가볍 노인분들이 무거운 거 못 하잖아. 1kg, 2kg 네, 정도. 그걸로 이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 아마 경찰이 나름대로 저 현장에서 한 200여 점 가까이 막 별하별 거 다 수거해가지고 네.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용의자를 이제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 주변에 열상, 천공 상태에서 저기 갈고리 같은 걸로 네. 찍힌 것 같은 이것도 분명히 공격한 이 둔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날카로운 거죠. 이게 뭘까? 뭘까? 그래서 저 경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네. 조세라는 게 있대. 조세 얘기 들어봤어요? 조세가 뭐예요? 이게 어촌에서 굴 같은 거 이렇게 채취할 때 이렇게 찍는 그런 저 갈고리 형태로 돼 있는 거 그걸 조세라고 얘기한대요. 조세. 그 조세 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 뭔가 이게 뾰족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예. 또 그래서 섬이고 한쪽에는 좀 예리한 훅이 있고 후면에 작은 훅이 있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네네. 요렇게 양쪽으로 네네. 갈래 이렇게 돼갖고 양 갈래로 해서 여기도 찍는 거 있고 여기도 찍는 거 이렇게 했어. 낚시 바늘꽃처럼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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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 예. 그런 그 조세. 그걸로 경찰들이 추정하는 것 같고 그 추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거를 사용했다면 범군은 어촌에는 집집마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마을 사람.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육지 사람은 뭐 조세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것도 사용할 생각도 못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네요. 이건 분명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용의자가 되겠죠, 당연히. 아이고. 당연히 경찰도 마을 주민 전체 조사에 착수를 네. 하겠죠. 그래서 알리바이 다 깨요. 자, 하나하나씩. 홍윤진 씨, 당일날 아침 9시에 세수하고 어디 가고 뭐 한 거부터 쭉 적어내셔. 저 정 씨, 그거 적어내줘. 그거 하나 A4 용지 안에 줘서 생각나는 대로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뻔해. 이 중에 있어. 응. 그 아주 쉬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을 거야. 그러네요. 응. 그리고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실시를 했어요. 와, 전체 100명 정도. 예, 전체를 와. 실시를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네네네. 자, 통화 내역도 합법. 당일 통화자. 네. 당일 통화자 이제 좀 또 뽑아요. 네. 그거 봤더니 당일 통화자가 딱 나오는데 구멍가게 주인 백모 씨가 나와요.
그 사람은 5월 16일 05시 51분경에 아침에도 일찍이 또. 예, 새벽 05시 51분경에 1분 19초 통화예요. 네. 당일에. 예,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05시 54분경에 34초 통화예요. 그럼 이 백 씨하고 사망한 김 씨는 분명히 당일날 아침 5시경에 통화한 거의 거예요. 6시 될 즈음까지 통화를 한 게 나오는 거죠, 통화가. 네. 그 백 씨 이분도 70세 정도 되는데 네. 이분 통화했다고 얘기해요. 네. 통화했다. 그러면 통화했는데 당신 왜 통화했어? 네. 그리고 그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없어? 네. 이제 이런 거 따졌겠지. 알리바이 그렇죠. 따지니까. 네. 내가 통화한 게 아니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거기서 김 씨한테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지만. 네. 그러고 그러면 사망한 김 씨가 뭐라고 그러길래 호박 모종이 우리 집에 있는데 네. 모종. 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가지고 왔다. 그 집에 간 거네요. 나는 거기 갔지만 그 간 시간은 12시가 좀 많이 넘은 시간 오후에. 그러니까 가서 불렀는데 대답 없길래 네. 호박 모종만 싹 가지고 나왔다. 그 집은 늘 열려 있는 집이다. 이장님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사망한 사람 집에 미리 갔다 온 사람은 이 백 씨가 맞아요. 네, 네. 근데 다른 사람은 가가지고 사망한 걸 발견했잖아. 예, 아까 16시경에. 4시. 예. 근데 이분은 그 이전에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갔는데 시신을 못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따진 거지. 예. 당신이 지금 시신 발견하기 한 4시간 전에 그 집에 들렸다며. 그러니까요. 전화통화도 새벽에 뭔가 하고. 했고. 예. 전화통화 내용은 뭐야? 호박모종 가져오라고 그랬다. 그거 가져왔어? 가져왔다. 그럼 그 집 갔네? 갔다. 가서 시신 못 봤어? 나 못 봤어. 항상 열려있는 집이고 불러도 김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길래 그냥 마당에 있는 거 호박모종만 2개 내가 덜렁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아무리 새벽 시간에 호박모종 가져가고 들고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통화한 것도 두 차례나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예. 아니 갔으면 불러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남의 집에 있는 물건 아무리 준다고 얘기했어도 덜렁 들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방문이라도 한번 열어볼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추궁을 한 거지. 근데 이분이 이 백 씨가 조사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진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의심스러웠겠죠. 그렇겠죠. 게다가 이 김 씨 집과 이 사망한 김 씨 집과 이 백 씨 구멍가게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거리가 가깝고. 예. 거기다가 또 제일 이 백 씨가 의심을 받았던 거는 딴 사람들은 다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이 사람만 거부해요. 왜 그래? 거짓말 탐지기. 나는 혈압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이다. 나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못한다. 원래는 이제 자기도 남들이 다 거짓말 탐지기 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갔어요. 조사실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조사 거부했어요. 거짓말.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그 죽은 김 씨한 사망 전후에 접근했던 인물. 네. 이거 거짓말 탐지기 거부하고 또 진술을 자꾸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백 씨를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게 또 이 사람은 이 진술이 본인 말만 하고요. 본인 진술이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치에 안 맞는다 싶으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 회피하는 그 수법 있잖아요. 그렇네요.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진술을 자꾸 피하려는 의지 같은 거 이걸 면밀히 관찰하거든요. 옆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좀 의심을 살만하긴 했네요. 네, 그 의심을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 태웠어야 돼요. 그렇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사실은 이런 때는 형사들이 트릭을 좀 쓸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요?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아예 의심한다는 걸 그냥 터는 것처럼. 뭐 힘드셨겠네요. 알았어요. 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네. 그럴 수 있죠. 뭐 시골이니까 뭐 가서 들고 올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남들 거짓말 탐지기 타는데 같이 하시죠 뭐. 얼른 하시고 그냥 털어버리시죠. 빨리 가세요. 아예 의심조차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트릭했어도 좋아요. 저는 그 짓 했어요.
그 교수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예 의심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거짓말 탐지기 결과 받은 적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스킬 중에 하나죠. 그건 조사 수사 스킬인데 그럼요. 그건 네. 이제 하루 아침에 안 되고 자꾸 연기력이 터득하고 조금- 연구해 연구. 이게 이제 근데 이 백 씨가 네. 경찰이 정말 의심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 또 이거 말고도 또 네. 있어요? 그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있다가 이 백 씨가 예. 갑자기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왜요? 이거 같이 조사 받으러 갔던 그 주민들이 목격까지 했어요. 어머. 이거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는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빌었냐 그러면 예, 경찰 예. 앞에서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빌은 게 아니라 예. 내가 기억을 막 잘 못해갖고 경찰한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한 그게 미안해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릎 무릎 꿇고 꿇고 빌릴 만한 빌리기. 사유는 아니죠, 그죠? 연세도 이렇게 있으신 예? 분이 뭐 본인은 뭐 청심환 같은 거 복용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랬건 저랬건 그 형사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을 만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에서 백 씨는 의심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교수님 요건 잠깐 사족인데 이제 왜 진술할 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막 번복하면서 내가 약을 먹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막 그 너무 긴장을 해갖고 혹은 내가 잠을 못 자서 막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우리 어차피 자연스럽게 라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한 이유가 맞아요. 나중에 가서 딴말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크할 거짓말 때 감기약 복용했는지 뭐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저 전날 술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네.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네,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그때는 술도 마시지 말고 잠도 뭐 이렇게 푹 자고 오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회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 초반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함하기 전에 반드시 그 컨디션 체크합니다. 겉함은 예. 이제 진술할 때도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했던 진술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네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김 씨 집에 가서 있어 하고 네. 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나는 호박 모종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상식적으로 남의 집에 가서 있어 하고 부르고 대답 없으면 바로 그 집 물건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 여기에는 저 있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모종만 들고 나왔다. 이거는 집 안으로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진술이에요. 그런 거죠. 맞아요. 나 그래서 못 봤다는 거지 죽어 있는 사람. 예. 그거를 강조하는 심리가 여기 작용돼 있는 예. 거고요. 맞죠. 경찰이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그럼 뭐 했냐 이제 당일 알리바이 볼 거 아니야. 네. 손자랑 놀았대요 집에서. 근데 그날 손자는 병원에 있었어요. 거짓말이네요. 이건 거짓말인 예, 예.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당일 집안에 대한 이제 그 죽은 분 사망하신 분 그 집안에 대한 묘사 예. 호박 모종 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서 예, 갖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왔다면서요. 예. 요 묘사를 할 때도 뭐 어디에 호박 모종이 어떻게 있었고 경사들이 호박 모종이 어디 있었어요? 그 마당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마당 앞 이렇게 씁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마당 앞에 무슨 장독 몇 번째 얼마만한 장독 옆에 뭐가 어떤 형태로 놓여 있던가요를 구체적으로 다 받아요. 예. 그래야지 맞죠. 저게 맞출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이 당일날 집안에 있던 그 물건들에 대한 묘사, 예. 배치, 예. 호박 모종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 그 동선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때 만약에 정말로 갔었으면 가서 그대로 나올 예, 건데. 예. 가서 모종을 들고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겠죠. 그대로 나와야 돼요. 예.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이고 나와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대로 요 동선만 나와야 되는데 이 묘사가 이상한 잘 안 거예요.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거 안 따질 수 없거든요. 그럼요. 이건 뭐 저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 범행 현장의 어떤 물건
자, 지갑이 어디에 놓여 있었어? 네. 너 그리고 물어볼 때 지갑이 방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방바닥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방바닥 우측으로 치우쳐서 정가운데에서 몇 센치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각도로 그다음에 열려 있었어. 닫혀 있었어. 그다음에 그 지갑 옆에는 뭐가 있었어. 이거 다 물어봐요. 그렇죠. 현장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 왜? 본 사람은 기억하니까.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본 놈은 기억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기억 못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형사들한테 의심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일날 자기는 그 이후에 고추밭에 가고 남 농약 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집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형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농약 친 사실이 없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분의 진술은 예. 형사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안 나오는 거죠. 예, 예. 이게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죠? 예, 예. 이게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김 씨하고 이 사람이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무슨 감정이 있는 일이 뭐 있었냐. 고스톱치다가 싸운 적이 있었냐. 예, 예.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받거나 뭐 이러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냐. 아니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있었냐.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관계를. 대해서. 근데 다 잠궈버린 거예요. 마을 주민들 전체가. 주민분들이 협조를 안 왜 해주셔서. 그러냐면 이 섬 자체가 친인척 관계 사돈의 팔촌 다 혈연 그뭐 친인척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이 형사들이 어떤 그 달라붙으려면 이 의심 가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축약해서 네네. 갖춘 상태에서 따고 들어가려면 다른 진술들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 부분이 나와요. 동기. 네, 동기. 죽였다면 죽일 만한 동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고스톱 치다가 엄청 싸웠어요. 죽이고 살리고 막 멱살잡이 했어요. 동기 되잖아요. 되죠. 그런 단서 하나만 있으면 따가지고 와서 그냥 빠개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조사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협조를 안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골 정서 자체가 서로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평일도 분들을 꼭 뭐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요. 이건 아무리 친인척 혈연 관계 뭐 이 관계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이 큰 거 소중한 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럼요. 돌아가신 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또 그 누군가의, 마을에서 예. 같이 오손도손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그렇죠. 뭐 이웃 피부치 같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분도. 네. 그분의 한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지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건은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형사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손을 못 댄 이유는 예. 살해 동기 자체를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비비고 들어가는데 예. 타살 형태는 맞다. 저분이 많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따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네, 어떤 거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이제 김 씨 그 사망한 김 씨 집 네. 주변에 목격자를 좀 찾아봤어요. 형사들이. 예. 그러다가 보니까 수협에 네네. 수협 사무소에 CCTV가 이 마을에 유일한 CCTV 한 대가 있대요. 예. 근데 그 CCTV에서 저쪽 구석 맨 끝에 쪼만하게 비추는 게 김 씨 집이에요. 집이 비치긴 비쳐요. 김 씨 집이 조그맣게 잡혀요. 예. 그래서 분석을 엄청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CCTV가 24시간 녹화 방식이 아니야. 사물이 움직이는 게 있으면 찍혔다가 안 움직이면 멈추는 CCTV. 이것도 참 이게 피사체가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그렇네요. 거죠. 예. 이게 답답한 거야. 근데 분석을 쫙 진짜 눈 빠지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했더니 당일날 07시 20분. 그래서 30분 사이에 네. 사람으로 보이는 그 피사체가 몇 분 정도 거기서 대기하다가 집 앞에서 이동하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CCTV 그 부분은 이제 실패했고요. 네, 네. 그러나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어떤 과학적인 네, 기계 과학적인 어떤 이게 기법이, 발전도가 예. 이게 하면
어쩌면 그 흰색 피사체에서 그 사람 인상착의도 뽑을지도 몰라요. 이 화소를 좀 화질을 높이는 뭐 증폭시키는 현재까지는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나올 겁니다.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증거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도 차가 있는데 블랙박스 있는 차가 있었대요. 거기 그래요? 세워놓는 차가. 근데 다 하필이면 당일날 거기 없었어요. 또 그 차가. 아이고. 그래갖고 땅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를 하나 찾았는데 네. 해군 그 상근 예비역 수병이 있어요. 수병. 아 그래요? 자기도 그 근처 가다가 누군가 보긴 봤는데 근무처로 급히 달려가느라고 얼핏 봐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다. 아이고. 누가 있었긴 있었던 것 있었대요? 같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면 수사했어요. 그런데 임무를 재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 김 씨는 아니야 또.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 사건은 전단지를 한 5천 장 정도 배포하고요. 예. 현상금을 500만 원 걸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건 이제 진행 중일 때 본섬에서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수사로. 그렇죠. 형사들이 딱 그 섬에 입도해 갖고 내리면 주민들이 형사하고 딱 마주치면 뒤돌아서 가버린다는 거야. 물어볼까 봐. 아 너무 비협조적. 피해서 되돌아서 가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인척 관계 이런 걸로 얽혀 있고 네. 또 사소한 거라도 말 잘못했다가 화당할 수도 있다. 괜히 동네에서. 뭐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괜히 내가 원수질 필요 뭐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형사들이 배에서 내려가고 물어보려면 돌아서 비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이게 이제 그 아래서도 이거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 아래서 참 이런 거는 참 잘 하더라고요. 예. 1년 후에 이제 취재 활동할 때 주민들한테 막 물어본다고요. 예. 가서 이거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막 화내잖아요. 왜 자꾸 찍냐고. 이거 다 잊었고 다 끝났는데 지금 또 나타나갖고 왜 이렇게 뒤적거리고 말이야. 동네 시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지랄하냐고. 아이고. 막 이렇게 경계하는 게 그 아래도 나왔어. 나 그거 봤어요? 너무 배척. 예, 적이시구나. 이거는 왜 제가 접대 말씀드린 흑산도 여교사 저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거 폐쇄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이 사회에 영향 미치는 거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내가 백분 토론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게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기는 무슨 치외법권 지역이고 사람이 안 사는 동네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단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막 속이 타고 답답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데. 네, 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네.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해야 될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막 같이 무트로 나오신 이거 분들을 골라서. 아, 기다렸다가 네네. 거기 들어가서 만나지 말고 네네네네. 홍유진이네 집에 가지 말고 정성욱이네 박동민의 집으로 따로따로 가지 말고 무트에서 기다리다가 타고 나오시는 분들만 개별 접촉을 하는 시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저라면 그거 끊이지 않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괜찮은 방법. 선사 쪽에 알아보면 알거든요. 예. 나오는 분들. 네. 그래서 무트로 나오는 그 주민들에 대한 개별 접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탐은 요거는 했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아마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뭐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계속 물고 있어야지 불안합니다. 맞아요. 예.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시라든지 각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섬에 들어가서 살인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계도하고. 그래서 느껴야 돼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를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거기 가서. 근데 아마 그거를 계속 계도 활동을 하면 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던져지는 메시지라는 거 인식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좀 부담스러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이
이 사건에서 교수님 저는 분명히 주민분들 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압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들한테 손 놓으라고 좀 자기들도 답답하겠지만 손 놓으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때도 시도 없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서 수사하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피하면 피하는 대로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들어가서 그냥 뭐 괜히 뭐 물어보는 척이라도 하더라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끝까지. 맞아요. 안 끝났다. 이건 네. 끝까지 간다. 경찰에서 손 안 놓는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어차피.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봉한다고 해서 닫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네 이거. 맞아요. 계속 오네 쟤들. 이건 어차피 밝혀질 수밖에 지자체까지 없는 와갖고 거구나. 임명경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명에 대한 중요성 계속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형사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찬밥 대우를 해도 계속 와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불편하게 살피고 가네. 이건 끝날 일이 아니네. 맞아요. 이런 인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돼야 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이야기를 말하기도 했을 좋아요. 때 맞아요. 말하기도 그분도 좋아요. 말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했을 때 이후의 그 분위기도 네. 차라리 잘했어. 네, 아이고, 야, 이거 안 잘. 끝났으면 계속 우리 동네 이거 이렇게 못 속 견뎌. 시끄러워.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분위기를 네,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 사건 담당 형사 고생 엄청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 네. 형사들. 네. 그것도 꽤 유능한 팀장이에요. 저 네, 같이 네. 교육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도 진짜 그 사람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그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없어지셨어. 형사를 기점으로 다 없어진대 주변이. 아이고. 이게 괜히 속 시끄러운 일에 내가 연루되고 싶지 음료수라도 않다. 마시려고 구멍가게 가면 문 잠겨 있고 샷다 내려져 있고. 그 정도로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형사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고 그리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신 분도 가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너무나 억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다면 그분에 대한 예의 숨기는 것 자체도 그분에 대해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털고 가야지 그게 깨끗하고 맞는 진짜 거예요. 말 그대로 평일도가 되죠. 예, 이거 덮어놓는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아마 저는 그 평일도에 계시는 100분 정은 전체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란하고 그럼요. 힘들겠습니까? 네. 이게 탁 털어야지 이제 차라리 평온해지거든요. 예,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일도 사건 참 이게 아쉽습니다. 이게 많이 분명히 있는데. 있습니다. 예. 이거 미치는 거예요. 네. 보이는데 안 되는 거.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하든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계속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안타까운 그 사건 했는데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 명복을 저희들이 빌겠고요. 네.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형사들도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제 사건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미제 사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사건이네요. 염 교수는 일부러 저고리 벗었는데 나는 벗을 수도 없고. 벗어요, 교수님. 벗고요. 복장이 똑같아서 이제 어때요? 다 우리 프리스타일. 구독자님들 눈치 다 채시겠네. 프리스타일로 하면 되죠. 오늘 미제 사건은요. 제목은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 사건이에요. 미입주면 사람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람 안 들어온 그 미입주한 아파트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근데 아직도 이제 미사건이니까 말 그대로 아직 검거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경위를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각자 한번 유추도 하고 협조가 되고 제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네.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사건은 2005년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날이라고 그래요. 예, 목요일 날. 예.
서울 성북구 도남동 소재의 한 미입주 아파트에서 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여자분 시신이요. 여자분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예. 발견자가 누구냐면요. 예.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돌면서 전단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청소업체 직원인데 29살 먹은 남성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시신이 발견된 데는 미입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서 발견됐거든요. 예. 화장실 안에서 여성이 죽어서 발견됐는데 아니 전단지 붙이면서 구태여 그 아파트 그 호실 안으로 들어가고 저 진입해서 붙일 이유가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에 그 시신이 안에까지 왜 발견돼. 들어가? 뭐하러 거기까지 들어갔어? 근데 그 왜 그런 그 가능하냐면요. 원래 현관문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면 아직 미입주 아파트라 관리 사무실이 지저분하잖아. 그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그냥 붙이면 조금 있다 와서 싹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 주는 데서 현관에다 붙이면 안 돼. 미입주 아파트. 일당 받고 당신 일하려면 반드시 빈집 안으로 들어가서 붙박이장이나 붙박이장 네. 아니면 화장실 문에다가 이 전단지 부착해.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거지 이 청년은. 그렇죠. 29살 먹은 사람 이 사람은 청소업체 직원인데 네.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앞에 그 붙이다가 화장실 이제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또 미입주 아파트라도 문 다 닫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열고 들어가? 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뻔합니다. 미입주 아파트 임시번호는 그렇죠. 빵빵빵. 빵빵빵빵 아니면 1233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빵빵빵빵이나 1234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다니까 오픈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예. 전단지를 이제 붙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고. 자, 이 사람 얘기가 중간층 정도 갔을 때 한 집에서 악취가 이렇게 나더래. 그 근처에 썩은 갔는데 냄새가, 예.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 좀 그냥 심하더래. 그냥 그 집안의 악취가 진짜 너무 심하더래. 진동을 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냄새 근원을 따라서 이렇게 가봤더니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야. 안방에.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 예. 우리 아파트도 내 방 안에 안방에 화장실 따로 있잖아. 예. 안방 안에 딸리는 화장실이더래. 냄새의 근원이. 예. 거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냥 으악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발견된 시신은 예. 이 씨입니다. 이 씨 30살 먹은 여성이에요. 여성이고요. 신혼입니다. 예.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새색시네요. 새색시입니다. 새댁입니다. 새댁이네. 더더군다나 남편은요. 예. 1000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잘 온 여성이에요. 그 여성 같은 경우 이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실종 신고를 7일 전에 했습니다. 7일 전에 했고요. 했던 그 여성이에요. 예. 남편이 막 그 저 친정에도 전화해 보고 물어보고 막 그랬다는 그럼요.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졌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망한 이 씨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서울 K대로 편입을 해서 학사 편입하셨구나. 2004년도에 졸업한 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졸업한 여성입니다. 예, 뭐 예, 서울 예. K대 하면 몇 군데 예. 도남동 쪽 뻔하지 뭐 예. 뻔한 건데 예. K대 편입해서 2004년도에 졸업했고 그런 여성이고 발견 당시에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의 앞부분 있잖아요. 네. 가슴 부위인데 이쪽 네. 부분에 막 네. 뜯어져 나왔어요. 손바닥. 쪽. 가슴 부분이요. 찢어져 사라졌어요. 그 부분. 사라졌고. 네. 그건 희한하죠. 거기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뜯어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죠? 희한하네. 지금도 그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속옷이 벗겨져서 발목 부분에 걸쳐진 상태. 팬티가. 성폭행. 정황상 성폭행 흔적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정액 반응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으로 시도하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하고 도주한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뭐 발견 당시에 화장실 바닥에 피가 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 뭐 구타하거나 뭐 흉기 사용해서 죽는 과정에서 피난 거 아니냐 했는데 네.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피부 수포가 생겨요. 네,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패 무늬가 생겼다가 예. 부패 수포가 생겨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수사 시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죽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부패 문이라고 그래서 나뭇가지 나뭇잎에 보면 이렇게 막 그 줄이 가죠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핏줄 전체가 막 이렇게 나뭇잎에 있는 그 빗살무늬처럼 그게 생기는 걸 부패 문이라고 그래요. 예. 부패 무늬가 어느 정도 생기고 좀 더 진행이 되면 피부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수포가 물집이 잡혀요. 예. 그게 터지면서 이제 부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 부패 수포가 터지면서 네. 부패 혈성액이라고 예. 부르는 게 바닥에 있었던 겁니다. 빵 터지면 이제 예, 비상이 그러니까 된 거네요. 이거는 흉기 공격에 의해서 생겼던 어떤 그 혈액은 아니었던 겁니다. 네. 부검은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틀 후에 국과수에서 했습니다. 네. 부패가 심해서 외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너무 그렇죠. 써가지고. 너무 아이고. 부패해가지고 다만 네. 목뼈가 부러졌다. 설골골절. 뭐 교수님 공식 있네요. 항상 딱 나오잖아요. 예. 설골골절 되면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누르는 겁니다. 예, 목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부패되면서 부패 혈성액이 나와가지고 바닥이 흥건했다 피고 네, 예.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사가 들어갔겠죠. 이거면 설골골절 나왔다는 얘기는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저 멀쩡한 잘 사는 신혼 세댁이 미입주 아파트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서 죽어서 발견된 왜 이유가 나와? 없잖아요. 볼 말도 안 것도 없이 되지. 이건 범행이죠. 예. 그래서 수사가 개시되니까 예. 당연히 6월 9일 날 이 여성이 최종 그 소재가 확인됐었으니까 네, 6월 9일 그날이 사망 추정일로 이제 보고요. 네. 그날 행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보니까 오전 중에 남편을 배웅해요. 잘 갔다 와요. 그러고 남편한테. 그다음에 09시경에 이 여성이 외출을 합니다. 외출하고 그다음에 11시경에 한복집에 들러요. 한복집에요. 왜 한복집에 이 여성이 들렸냐면 네. 동생이 이제 조만간 결혼을 해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할 때 입을 한복을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한복집을 11시경에 들린 게 나오고요. 네. 11시 23분경에 어떤 식당에 들려가지고 포장 도시락을 구입을 해요. 포장 도시락을요. 네, 2개를 구입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도시락을 들고 대학 시절 그 K대죠. 예. 교수 연구실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교수의 부탁으로 학술 행사 자원봉사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갔었다고 합니다. 네, 일 때문에 남편 보내고 나면 가고 이제 아마 그 지도 교수였던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며칠 전에 끝난 그 학술 행사 뒷정리 및 뭐 교수한테 인사하러 들른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같이 도시락을 먹은 걸로 보여요. 네. 사가지고 가서 네. 도시락을 먹은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원봉사 같이 했던 후배들하고 통화를 한 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교내에 있는 은행에 들릅니다. 그 CCTV에 나와요. 14시 23분경에. 네. 그 교내에 있는 은행에 들려서 그거 보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드러난 생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즉 말하면 부패 정도로 봐서는 네. 6월 9일 날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6월 당일 날 죽은 9일로. 걸로 예. 추정한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 열흘 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발견된 미입주 아파트하고 이 씨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러네요. 거기를 가볼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 아파트하고 이 씨하고는 아무런 연구 관계가 없어요. 전혀요. 전혀 연구 관계 없어요. 다만 이 아파트는 그 K대학교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냥 대학교 자기 맨날 다니는 학교. 네, 거기에 가까운 데 있고, 예. 이 씨가 이 아파트하고 연고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 씨의 소지품 중에 수첩이 하나 있는데, 수첩에 메모가 있어서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미입주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나와요. 공인중개사요? 그러면 이 여성이 그 미입주 아파트를 뭔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미입주 아파트 공인중개사를 데려다 조사를 해봐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집에 가택수색까지 합니다. 이분을. 예.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잘 사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데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 아파트를 얻을 이유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공인중개사하고 접촉한 것도 나오고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여성이 아내가 말하기를
교수님이 집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인근 지리를 내가 좀 알으니까 그 교수가 아마 좀 늦게 온 모양이죠. 네. 그래서 내가 같이 집을 좀 보러 다니기로 했다. 그 교수가 조만간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 이혼한다 한다. 우리 교수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좀 빨리 구해야 되는데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좀 구해야 돼서 내가 교수님하고 좀 같이 다니기로 했어. 이러면서 그 미입주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전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한 관계예요. 이거 제자한테 왜 얘기해 이거를? 근데 이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수한테도 물어보죠 경찰이. 그런 사실 있냐고 그랬더니 같이 저 이 씨하고 당신 그 아파트 보러 다닌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 얘기는 아유 그거는 같이 다닌 적은 없고요. 없고. 내가 아마 집 구해야 할 입장이라는 걸 알고 혼자서 나 그냥 알아서 좀 집을 보러 다닌 게 아닌가 싶으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말도 그것도 참 이상하네. 결국 경찰은 당연히 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미입주 아파트 관련자는 다 조사하는 거죠. 다 할 수밖에 없죠. 다 조사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미입주 아파트가 CCTV는 주차장 한 곳만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 차 댄 사람들은 다 조사했겠죠. 그러고 이제 교수도 당연히 조사하고 그러던 와중에 정말 웃겨요. 그 현장에서 그 쉽게 발견 안 되던 어떤 그 증거가 2달 후에 이 씨의 시신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는데 요거 아마 추정컨대 정액은 아닌 것 같고요. 체액인 것 같아요. 체액. 추정컨대 체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가 시작됩니다. 이게 2달 후에 정말 정밀하게 해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DNA 확보했으니까 이 씨 주변에 있는 한 400명 정도. 와. 그러니까 뭐 학과 동료 학생들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머리털 뽑아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이 씨 몸에서 나온 그 이 책 그 DNA하고 대조 작업을 경찰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일단 그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 이제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용의자 죽일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뭐 탐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용의자라고 부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씨의 옛 남자친구가 나와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친구가 의심을 받은 이유는 헤어졌잖아. 헤어졌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헤어진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이 여성하고. 그리고 얘도 저 본인이 이 K대 편입했다 법대 K대 법대에 편입했다면서 와가지고 이 씨한테 접근을 했었어요. 그 학교 다니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용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편입한 사실 없어요. 거짓말하고 이러니.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시 이 여성을 잊지 못해서 K대에 편입했다고 다시 나타나서 접근해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살이 안 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옛 남자친구를 좀 본 겁니다. 그런데 알리바이가 그냥 바로 성립됐습니다. 왜 성립됐냐면 지역이 딱 나와버려요. 이 범행 시간대 6월 9일 정도에 이 사람은 여자친구하고 부산 광안리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끝났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죠, 배제. DNA도 또 불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가 그 당일날 나한테 전화했었대. 이 누구 너하고 같이 있냐고 전화 온 적도 있었대. 교수가 왜 전화했을까 그 사람한테? 옛 남자친구한테? 옛 남자친구도 얼떨결에 저 교수하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갖고 소개를 했었대 또.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그 남자친구 경찰이 조사하니까 저 조사 온 거 교수가 말한 거죠?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래요. 거꾸로. 그 교수님이 나한테 알아보라고 그런 거죠? 나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경찰한테 거꾸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니라고 그 알리바이 확실히 돼서 이 남자친구는 아닌 걸로 봤어요. 교수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교수는 봤어요. 뭐가 이제 이게 교수가 뭐 용의자로서 유력하게 부상되기 시작하냐면 2달 정도 있다가 DNA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경찰이 쓱 가서 얘기를 했어요. DNA가 나왔다고 딱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교수가 그동안 말 안 하던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해요. 뭐로 했어요? 사실은 그 이 씨하고 나하고 내연 관계였다. 갑자기? 갑자기. 이 순간 경찰들이 쎄했다고 그래요. 뻥친다 진짜. 뭐 DNA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동안 DNA 뭐 저 사제지간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내연 관계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종 당일 날에도 신체적인 접촉이 내가 있었다. 성관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방적 주장이죠 이거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이 얘기 들을 때 경찰들은 이거 뭐 무슨 일이야 했겠지만 네. 부검했을 때 지렉 채취 같은 거 했었잖아요. 예. 그럼 DNA 나왔어야지 맞죠. 예.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의 실종 당일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안 맞죠 이치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나는 이게 이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내가 이 씨의 그 제자의 유서를 찾아냈다. 교수가. 그럼 어디서 그 유서를 찾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내 업무용 공용 노트북에 이 씨가 유서를 남겨놨더라. 그런데 비번이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못 봤던 거를 그 제자 다른 애를 시켜가지고 풀었더니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 내용이 이랬다.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다. 장례식 때에는 시부모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네, 거야. 네. 이거를 교수의 공용폰 노트북에 그 비번이 걸린 채 있었는데 그거를 이게 뭐지 그러고 자기는 못 풀어서 제자를 시켜갖고 풀었더니 이런 유서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이거. 앞뒤 안 맞아요. 이거 이상하죠 이거. 냉정하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아니 세상에 누가 교수 노트북에다가 자신의 유서를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난 이게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이거 횟집 가갖고 저기 횟집 가가지고 저 뭐야 갈비구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DNA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연 관계고 신체적 유서도 당일날 나와.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는 거 유서가 내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요? 그럼 노트북 비번 풀어준 학생 찾아갔어요. 네. 비번 풀어줬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래요 학생은. 이게 뭐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거. 또 이제 저 교수는 자신한테 이 씨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맨날 하소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정말로 이 집안에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나 또 확인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씨는 1년이면 이제 네. 소방수가 와도 못 끄는 불이에요 거기 불. 맞아요. 이 교수 얘기는 도대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일날 밤 9시경에 밤 9시에. 교수가 이 씨 남편한테 전화 걸어갖고 집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제자. 네. 요 사실도 확인한 것도 있고요. 그거 왜 물어봐? 이상해요, 이 이것도 교수는. 왜 물어봐 이걸 또. 그 다음에 남편. 이 씨 전 남친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네. 이 씨 찾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 몇 번 인사한 사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네. 그 전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니까 네. 편입했대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만나갖고 교수 눈에 띄니까 네. 나 전 남자친구인데 요번에 법대 편입했대요 이렇게 소개했던 모양이지. 네. 그래서 교수가 아마 알고 있어서 인사는 했기 때문에 거기다 걔하고 내 그 제자가 같이 있었을 거라고 형사한테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남자친구한테 그 밤 9시경에 전화해가지고 이 씨 어디냐고 이 교수가 전화했을 때는 실종됐다는 건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아니에요. 몰랐죠 그때는 남편도 이상하죠. 몰랐는데. 교수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야.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당일날 교수 행적을 알리바이 찾아본 거예요 이제. 찾겠죠. 예. 알리바이 되세요. 예. 그랬더니 나 그날 오후 2시에 도시락 먹고 헤어졌다. 2시에 도시락 먹고 헤어졌다. 그 다음에 2시 5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강의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교수 회의했고, 회의했고. 오후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교수 회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제 시간대를 좀 보기 위해서 네. 그날 교수회의가 몇 시에 했는지 경찰이 확인해 봤어요. 네. 19시에 19시. 19시. 19시 교수회의 끝나고 네. 중국집으로 이제 바로 다들 간 거예요. 회의 예, 끝나고. 예, 예. 그런데 이 교수는 자기도 걸어서 19시 15분에 그 중국집에 도착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중국집 종업원을 상대로 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 제일 늦게 왔어요. 그 교수님 제일 늦게 왔어요. 그분은 내가 생각에 한 8시 좀 넘어서 왔어요. 8시 넘어서 왔다. 본인은 저 7시 15분경에 바로 걸어서 갔다 오는데 회의 끝나고 중국집으로 갔다 오는데 그분은 한 3, 40분 늦게 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 교수님만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해가 지기 시작한 이후에 그분은 도착했어요. 뒤늦게. 그러면 8시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지금 뭔가 자꾸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중국집에 도착한 시간은 본인이 얘기한 시간하고 따져볼 때 1시간 10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네요. 본인은 19시 15분에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종업원은 20시 10분경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교수가 범인이라면 이 시간 동안에 범행 가능성이 높죠. 시간적으로는 있네요. 자, 그러면 범행 가능성이 높은 거는 또 거리를 따져봐야지. 미입주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면 중국집까지 5분 이내면 가능하다. 가깝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가 범인이라면 요 시간대, 갭이 있는 이 시간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참고적으로 보면 그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는요 6월 9일 날 그 당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충망 설치 작업을 했대요. 방충망을요? 그러니까 범행을 만약에 했다면 16시 이후라는 거죠. 그치, 그저 발견됐겠죠. 16시 이후라는 거예요. 범행했다면. 그리고 그 당시 일몰 시간은 경찰이 뽑아보니까 19시 30분이에요. 7시 30분. 그러면 교수는 적어도 어두울 때 왔다고 그러니까 19시 30분 이후에 중국집 가고.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수 얘기는 안 맞습니다, 이건.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내가 볼 때는 DNA 함정인데 문제는 DNA 불일치예요. 아까 그 교수하고 책이 차라리 발견이 안 됐으면 교수 엄청 조임 당했을 거예요. 2달 후에 책 찾았잖아요. 그 책하고 이 교수를 DNA를 확인해 보니까 불일치예요. 그래서 경찰이 한계가 온 겁니다, 이 사건. 어떤 면에서 차라리 2달 후에 책이 안 나왔으면 교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조사 엄청 쪼임당하고 뭔가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DNA 안 나오니까 이 손발 나와버리니까 아 뜨거워 다 그냥 빵짝 났다 그러죠, 형사들 말하면. 빵짝 나버린 겁니다. 자, 교수 의혹은 좀 현재까지 이래요. 남편도 당연히 의심받아요. 왜 이 남편이 의심을 받았냐면 교수가요. 친정어머니가 부산에서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올라오기 직전에 교수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올라오셔서 나 그 사위 만나기 전에 나 좀 만나고 가세요. 자기 만나거라 그러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사위가 혼외 관계 여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있다고? 맨날 바람 피워갖고 그 이양이 그 제자가 그냥 나한테 맨날 마음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친정어머니가 경찰한테 해줘서 경찰이 실제로 남편이 혼외 관계 다른 여성이 있는지 바람 피우는지를 경찰이 또 별거 다 조사해요. 조사해봤습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왜 남편한테 뭐라? 왜 교수는 남편이 저 바람 피운다고 걔 저 들었다고 제자한테 그러면서 엄마를 구태여 서울로 오는 사람을 자기가 들려서 연구실에 들려서 만나고 가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은. 그때 본인은 뭐 교수 얘기 듣고 사위에 대해서 배신감을 엄청 느꼈다고 그래요. 또 지도교수가 얘기하고 또 대학 교수가 얘기하니 또 믿죠. 그게 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6월 9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6월 16일까지 남편 알리바이를 싹 깼어요, 경찰이. 근데 뭐 알리바이 확실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DNA도 불일치하고 당연히 남편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교수는 왜 실종 직후에 이 씨를 찾는 전화를 남편하고 남편 친구한테 전 애인하고 했을까? 이거 이상하죠. 이상해요. 1번. 두 번째는 당일날 알리바이에서 19시 15분에 지는 중국집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19시 30분에 어두워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종업원은. 그러니까 그 부분 분명히 이상해요. 그다음에 그 저 사망한 이 씨 엄마를 연구실로 오라고 그래갖고 사위가 바람났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이유로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도 없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이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도 이 순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죽는 사람이 누가 답답해서 김복준이가 자살하면서 왜 박동민이 저 노트북에다 유서를 남겨놓습니까?
그것도 비번거라 갖고. 교수님 그러면 그 유서 작성 그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타이핑이에요. 타이핑이에요? 네. 서류로? 예. 그게 왜 그 이게 당시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지. 말이. 이때 누가 타이핑을 쳐? 아니 어째서 본인 컴퓨터에다가 이 씨의 유서가 있었던 거예요. 오픈 과정도 그러면 교수님 그 파일을 열 때 파일 작성 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건데 그건 애매한 거죠. 오픈 과정도 애매하고 이게 진짜 가장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 이거 분명히 이 교수입니다. 이건 분명. 근데 이제 이 씨 행적을 이제 좀 헤아려 보면 네. 적어도 오후 2시까지는 술을 안 마신 게 명백하다. 예. 왜 그러냐면 부검을 해보니까요. 예. 위에서 고춧가루, 쌀, 양파, 당근이 나왔어요. 2시간 이내에 취식한 거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시신 부검을 했던 결과 간하고 비장에서는 0.14%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으니까 예. 14시 23분이면은 그때가 저 교내 은행 유용한 CCTV에 나왔을 때잖아요. 예. 그 이후에 누구하고 술 먹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구랑 술 먹으러 갔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0.14%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가 나오면 이제 부패한 시신에서는 알코올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도출된 장소에 따라 다르요. 간이나 비장에서 발견되면 먹은 겁니다. 먹은 거죠. 예, 그건 부패 과정에서 생긴 알코올이 아니에요. 간이나 비장에서 그 정도 나왔다면 100%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교내 교수하고 도시락 까먹고 후배들하고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은행에 들려서 일 보고 14시 23분경에 저 CCTV 잡혔잖아요. 네. 그 이후에 누군가 만나가지고 술 마셨어요. 그 원래 술을 먹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뭐 약간씩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0.14% 만취예요. 만만취입니다. 만취, 여성이 특히나. 낮술인데고. 그런데 이 정도 술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해요. 술 강제로 먹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먹어요? 더더군다나 2005년도 2월 달부터 이 씨 같은 경우는 한 4개월간에 걸쳐서 위장약 복용하고 있었대요. 그럼 4개월 때 술 거의 안 그럼 먹겠네요. 술도 이거는 자의로 먹을 일이 없어요. 예. 이게 뭔가 알코올을 취식했는데 어떤 경로로 이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은행 나서서 14시 23분 이후에 왜 누구를 만나서 술 마셨을까? 그럼 마셨다면 분명히 그 장소가 있을 거고 네. 목격자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술집에 가서 안 마셨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실내 독립된 공간에서 먹었다고 봐야겠죠. 혹은 먹은 게 아니라 투입도 네. 가능하죠. 근데 뭐 저항하고 있는데 입을 열어갖고 뭐 넣은 거 아닌 상황. 이게 애매해요. 이거는 그냥 뭐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먹이는 거 아닌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예, 부분이 예. 이 사건은.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강도의 소행이냐? 손목에 고가의 엄청나게 비싼 손목시계 그대로 예, 있고요. 예. 가방에 신용카드, 상품권, 현금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 강도는 아니죠. 이건 강도 아닙니다. 예. 강도 범행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시신을 발견한 현장을 토대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화장실 양변기 뒤에 수납장 유리가 깨져 있어요. 그래 미입주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 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양변기 뒤에 수납장 유리가 깨져 있다? 충격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뭔가 머리를, 몸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예. 감식 결과 그 틈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그 이씨 거예요. 예. 그 팀 거기. 네, 들어가시면. 그러면 누군가 머리를 강하게 수납장에 밀어서 때린 거예요. 몸싸움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술을 그럼 그 아파트를 둘이서 공인중개사 없이 열려있는 데를 보러 갔다가 성폭행 목적으로 시도를 하니까 저항하다가 밀려서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한 거를 두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그 부분으로 또 몰고 가면 교수를 내가 범인으로 단정한다고 또 뭐 누가 시비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분석된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설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술을 같이 마시고 간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추정이 돼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을 보면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이거 끝까지 말하고 싶어요. 화장실 내에서 단추가 하나 발견돼요. 뜯어진 단추. 뜯어진 단추는 미국의 골프웨어 애쉬워스. 브랜드명이 박혀 있는 애쉬워스라는 브랜드명이 박혀 있는 단추 한 개예요. 이게 뭐 저 골프 복장이라고 그래요. 자켓에 붙어 있던 단추라고 그래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거는 경찰도 범인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요거가 나중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애쉬워스라는 미국의 골프웨어 자켓, 남자 자켓, 상의 자켓 단추라고 해요. 종류까지 확인 다 된 거잖아요. 요거는 좀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참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예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좀 강조하겠습니다. DNA 도출이 2달 만에 됐다고 교수한테 알려주자마자 갑자기 내연 관계를 고백을 했어요. 경찰한테. 이거 자신의 DNA가 나올 거를 지레짐작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거도 없이 그 남편이 내연녀가 있다고 바람났다고 여기저기 옮긴 이유는 뭘까요? 그건 참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한마디로 해서 유서는 요즘 말로 뜬금포입니다. 뜬금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유서는. 이거는.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간 시간 차이가 1시간 이상 나는 거. 이거 이해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여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거부하면 못 합니다. 아시잖아요. 거부하셨고. 그래서 저는 교수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거 어떠한 경위로도 이 교수가 이거 석연치 않은 변명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그러면 DNA가 교수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교수가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청부 살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줄 수 있잖아. 그래서 교수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청부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살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있잖아. 집에 들어왔냐. 청부라면 그건 그 등식은 또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자기 함정이 DNA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2달 뒤에 차였다는 이 DNA. 용의자를 DNA로 이 마무리하는 거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습니다. 한여름에 더더군다나 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그 진행이 되었고 의상도 못 찾는 상태에서 도출한 그 DNA가 정확할까요? 오염 변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하죠. 저 엄청난 그 부패 현장에서 발견된 거 있잖아요. 그 DNA는 온전히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경찰들이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 버려 가지고 DNA를 털고 털어버리니까 이게 범인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용의자의 당일 알리바이의 정확도를 분초 단위로 조사해서 알리바이로 범인을 추정해야지. 요거는 아니 시신도 온전히 못 알아볼 정도. 의상이 있었는지도 여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저 손상이 많이 된 그 시신에서 그것도 금방 발견이 안 돼서 얼마나 극소량이면 2달 뒤에 발견됐겠어요. 그럼 오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DNA는. 그 DNA를 믿고 수사하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사건이 실패한 이유는 DNA의 자기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DNA 함정이라고 용어가 있죠, 아예. 저는 요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교수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범인 단정하는 건 아니고 용의자. 용의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봐도 가장 용의자거든요. 그래서 DNA를 지금이라도 그냥 계산 속에서 털고 알리바이를 분초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협조 제보도 굉장히 부탁이 되고요. 그러니까 2월 5일 날 2005년 6월 9일 14시 23분 이후에 이 씨를 목격한 사람. 그쵸, 뭐 학교에서 목격했다던가. 그다음에 이 씨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본 사람. 이 사람 범인일 테니까. 요거를 제보를 해주면 그러면 이 사건은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잔 간단히 먹고 간 그 주점 주인. 이런 분이 제보해주면 이거는 사건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DNA의 자기 함정에 빠진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는 교수가 얘기하는 그 설명은 어느 거 하나도 그 이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경험칙상 맞지 맞습니다. 않는 내용이 많아요. 경찰도 네. 분명히 교수한테 집중적으로 의혹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경험칙상. 그러나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미제로 흐르고 있고 DNA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DNA 아닌 사람은 범인이 아닌 거라는 등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네. DNA 배제하고 한번 알리바이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답답하네요. 이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댁이 청혼의 꿈을 품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일도 딱하고 많은 가슴 분인데. 아프더라고요. 이거. 남편분도 그러고. 남편분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뭐 이제 남편분은 재혼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얼마나 그 가슴 이후에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가슴 아프. 해결 안 되는 사건인데. 아마 그 재혼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네. 뭐 아마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밝혀진 것 같던데. 네. 이 사건도 적극적인 어떤 관심이 환기돼서 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기도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사건. 아쉽지만 언젠가 해결되겠죠. 어떤 예, 것이라도. 기대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미제 사건. 네, 교수님. 오늘 사실 우리 염 교수님하고 사전 녹화하느라고 미리 와가지고 지금 살인 사건 2건, 미제 사건 2건 하느라고요. 진 빠지네. 교수님 진 빠지죠. 저는 이제 고수니까 교수님은 이제 차열하시는 분이고. 약간 진 빠지네. 오늘 미제 사건은 영동, 충북 영동입니다. 충북 영동이에요? 네, 충북 영동 주부 살인 사건이에요. 아, 요거는 인적사항도 거의 나오다시피 한 건데. 네. 자, 이게 2004년도 사건이거든요. 네. 2004년도는 정말 사건 많았어요. 맞네요. 2000년 계속 보네. 아주 저는 2004년 악몽의 악몽. 2004년도에 그냥 2003년도 11월 5일 날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발생하고 네. 2004년도 1월 23일 날인가 시신 발견되고 네, 네. 그 겸사겸사하면서 우리나라에 2004년도처럼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적이 없었죠. 아, 세상에 그때 많이 뭐가 터졌어요. 예. 이때는 2004년 6.25에 6월 25일입니다. 날, 예. 6월 25일 날 10시경입니다. 오전 10시. 10시요? 아침 예, 10시경에 예.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네. 있는 한 주택에서 집주인 그 박 씨, 42세 주부예요. 네, 박 씨가 네. 머리에 둔기를 맞아서 아이고. 피살돼 있는 거를 이웃 주민 그 48살 먹은 김 씨가 네.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자기 집에서 머리를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와. 그 당시에 시신은 누가 봐도 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숨져 있어서 네. 피살이라는 건 뭐 아무나 봐도 이건 피살된 거다. 예.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네. 해서 보니까 현장의 정황상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이 됐다고 그래요. 아, 면식범이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탐문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조금 이따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 피살된 박 씨는 탐문을 해보니까 마을 주민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아,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이 예, 분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 여성분이 좀 나이가 42인데 좀 씀씀이가 컸나 봐요. 유흥비 같은 걸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 되는데 제때 안 갚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었어요. 그냥 탐문에 그냥 딱 나온 거네요. 나온 겁니다. 그냥 탐문에 사망한 박 씨 어떤 사람 바로 가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 바로 하니까 그 정말 그 여자 못 써.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말하면 이제 그대로 그냥 설명드리면 돈 빌려가만 안 갚고 피해 엄청나게 본 사람도 많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그러면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좀 그래서 보이네요. 면식범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박 씨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용의자가 됐어요. 그걸 다 그렇게 생겼네요. 돈 빌려주고 용의자 되고. 돈 빌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일날 이제 알리바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수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네.
딱 드러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최용배라는 45살 먹은 남성이 딱 나와요. 최용배.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인적상 얘기 운운했는데 네. 최용배라는 45살 먹은 그 당시에 남성인데 네.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안 갚아가지고 뭐 엄밀히 얘기하면 돈 빌린 것도 있고 보증서 준 것도 있고. 아 보증까지. 옛날에 보증서 써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맞아요, 보증서 맞아요. 사라졌지만 예. 은행에서 꼭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보증인 되라고 그러면 내 친구 데려다 도장 찍고 내가 못 갚으면 내 친구가 독박 쓰잖아요. 교수님 피해 보신 적 있죠? 예, 제가 그걸로 엄청난 피해를 봤죠. 저희 집도 옛날에 피해 많이 왔어요. 부모님이. 예. 씩 웃으면서 얘기를 아니요. 말 안 해도 될 얘기를 교수님 하고 그래. 아이, 연배 때 선배님들은 다 한 번씩 당하셨더라고요. 친구니까. 다 친구 다. 아이씨,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해. 아 여기 나왔는 대로 얘기한 건데 뭘. 하여튼 그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최용배라는 남성이 이 박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합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그 죽은 박 씨한테 네. 그 박 씨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네. 야, 너 지금 저 6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는 그 이분이 돌아가신 게 25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이에요. 21일에서 22일 사이에는 무슨 일 있어도 최영배 씨한테 빌린 돈은 갚아줘야지. 그거 안 갚으면 되겠냐.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 씨 친구들이 박 씨한테 말할 정도였대요. 뭐 그러니까 동네방네가 다 아는 거야. 뭐 압류 들어오고 뭐 보증서 놓고 막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난리치고 최영배 씨는 죽을 마시고 아이고. 최영배 씨가 저 돈 이 박 씨 만나러 가면 집에 안 들어오고 응. 못 만나고 응. 최영배 씨 눈이 뻘개갖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 기억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동네 사람들도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최영배 씨 돈 빨리 갚아야지 압류되면 되겠어. 막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최영배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네, 당연히 곤란한데. 그렇게 떠오르죠. 예, 예. 그리고 막 그 저 최영배 씨가 맨날 그 집 찾아가고 전화 맨날 걸고 그랬는데도 못 만나서 아주 그냥 애를 먹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박 씨가 저 최영배가 가장 그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그런데 이 저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박 씨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버린대. 그 상습이네요 이게. 돈 상습이야. 네, 수시로 이거는. 바꾸고 네. 집을 거의 비운대요. 그래서 새벽에 살짝 들어오고.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게 빚독촉을 피해가는 방법이었던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지탄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사망자지만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영배 같은 경우는 똥줄이 탄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빨리 변제하라고 난리치니까 보증은 섰고 이 연대보증빚이라고 그러죠 그거. 네. 이거 아주 미칠 짓이죠. 그때 미칠 짓. 전수 보증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 집이 환장하는 날라가요 거예요. 그냥. 집이 날라가요. 농지하고 싹 다.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쭉 조사해 보니까 이건 최영배가 가장 유력해요. 그 최영배 조사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답답하다 최 시사관 보니까. 그런데 예. 유일하게 최영배만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딱 두절되고 있어요. 오. 사건 발생 후 6월 24일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그 저 최영배가 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최영배 친구들 막 찾아다니면서 탐문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랬더니 친구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 6월 24일 날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최영배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때 최영배가 칼을 확 빼들면서 사실은 내가 박 씨를 내가 죽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칼을 다 꺼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친구들이 만류를 했다는 그 말을 어렵게 친구가 은밀히 경찰한테 해줬어. 중요한 진술이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최영배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네. 가장 죽였을 가능성, 죽인다면 이유가 충분한 사람으로 최영배를 경찰이 찝고 있는데 네, 네. 그러는 와중에 저 최영배 친구라는 사람이 은밀히 경찰한테 술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최영배가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죽는다고 칼을 꺼내서 는 거를 자기가 만류했다. 네. 이 말이 나오고 그럼 볼 것도 없잖아 이거. 최영배가 이거 범인인 거죠. 네, 거기다 뿅 사라졌고. 그리고 또 이제 탐문하는 과정에서 최영배가 범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나오는데 네. 6월 26일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최영배가 평소하고 다르게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어두웠고요. 말수도 굉장히 적었고
뭔가 그냥 쫓기는 것처럼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예요. 최영배가. 그러니까 네.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교수님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돈 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자기도 깜깜한 거지. 이제 어차피 자기도 인생 망한 거예요. 이런 행동 패턴이 그렇게 해석도 될 수 뭐 있잖아요. 물론 죽여서도 그렇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독박 쓰는 것 때문에 어두울 수도 있겠죠, 물론. 예. 뭐 그런 부분도 아니 그냥 추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 맞아요. 아니 예.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그 친구가 예, 예. 내가 죽였다, 나도 죽겠다 하는데 칼 뺏었다는 얘기가 제일 크게 작용했겠죠. 예. 양 교수님 말씀도 맞겠다. 6월 26일 이후에 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에 표정 어두웠다는 거는 이제 저 사람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독박 썼네. 그것 때문에 어두울 수도 있겠네요. 돈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저 경찰이 최영배를 찾으려고 그럴 때는 이미 예.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최영배를 찾다가 2004년 8월 5일 날 네. 41일 만에 살인 시신 발견되고 41일 41일 만에 이제 용의자로 특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국에 지명수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배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뭐 친구가 뭐 내가 죽였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말렸다 이런 얘기만 듣고 본인 조사 없이 범인으로 특정은 또 못해요. 그거 쉽지 않죠. 조금 전에 또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죽어갖고 빚을 독박 써서 표정이 어두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 못하는 것도 작용했겠죠. 그런 거 등등이 작용해서 최영배 조사를 못하는 한 최영배 체포영장도 발부받기 어렵고 범인으로 단정해갖고 수배하기도 어려운데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한 41일째 될 때는 이제 그 지명수배를 했는데 지명수배를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지명수배 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찾았어요. 뭐 경찰이. 있었겠죠. 도주 직전에 행적이 이제 나왔는데 가족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최영배가 은행 가서 돈을 찾았어요. 돈을 떠나기 직전에 큰 돈을 찾았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최영배가 도주 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최영배가 들이박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런데 많이 다쳤대요. 최영배가 많이 다쳤대요. 꽝 하고 아마 전봇대 같은 걸 때린 것 같습니다. 급하게 가다 그랬구나. 그런데 엄청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만 그때 차에서 내려갖고 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박 씨 죽였다. 나도 죽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한 교통사고를 냈던 게 아니냐. 요런 내용도 추후에 드러났어요. 그런 추정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등등이 취합되면 체포영장 받고 공개수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1일째 될 때 이런 거를 조각조각 다 모아다가 만들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범인 맞다. 그리고 이 사람 공개수배한다. 도주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최영배가 6월 21일 밤에서 6월 21일 6월 22일 새벽 사이에 박 씨 집 앞에서 숨어 있다가 하도 저 집에 가봐야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나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잠복한 거다. 잠복했네. 그러다가 뒤늦게 새벽에 귀가하는 박 씨를 발견하고 둔기로 공격해서 살해한 것으로. 그 둔기 뭔지 아시겠죠? 망치 종류입니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신 상태 부검 결과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 이제 혈흔 그 분석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 둔기로 때려서 쓰러진 사람을 또 재차 공격해서 확인 사살까지 한 걸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의도가 아주 명백한. 그러니까 살해 목적이 명확하네요. 너 아예 죽여버리겠다. 공격 패턴이 이렇게 작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패턴이 명확하네. 이 사건은요 공소시효 없어요. 공소시효 없습니다. 공소시효 없고요. 전단지가 이거 몽타지 만들어서 가끔 인터넷 나오더라고요. 이게 40대 시절이에요. 그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40대 시절 사진이니까 이제 뭐 혹시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 부분 이제 계속 그 중요 수배자 계속 그 띄우잖아요. 원티드 하잖아요. 근데 할 때 옆에다가 같이 붙여줬으면 좋겠어.
변화된 그 거죠. 당시에 40대 최영배 얼굴과 20년 후에 그 전단지 만들 때 20년 후에 변화된 그 최영배 얼굴 추정되는 얼굴 네. 요거를 같이 좀 이렇게 두 개씩 붙여가지고 장기 그 수배자는 네. 그랬으면 좀 그 몽타주 배포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향후 최영배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최영배만의 특징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좀 해봤었거든요. 최영배가 어떤 이제 최영배를 검거한다면 최영배는 그럼 자살하지 않았을까? 지도 자살하려고 뭐 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렸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받았는데도 뭐 안 돼서 병원 도망갔고 그럼 자살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성격을 분석해봐야 돼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마을 일 앞서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요. 욕먹는 스타일이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타인한테 해를 주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하나 같은 진술이고요. 네.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노력하면. 자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책을. 내 탓이야. 후회도 많이 하고 내가 죽였는데 나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범행할 때 은행 독촉이 있지 그 박씨 믿었으니까 보증도 서줬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믿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너무 얄밉게 행동하잖아요. 밤에나 들어오고 전화번호 싹싹 바꾸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이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거는 우발 범죄는 아닌 것 아니죠. 같습니다. 아니라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발 예, 범죄는 예,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친구한테 얘기하고 저 공중전화로 교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전화 친구한테 걸고 하는 거 보면 무슨 일 저질러 놓고 반드시 털어놓는 성격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혼자 자기 속에다 담고 버티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저는 예. 지금이라도 혹시 가까운 지인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어디 있는지요? 그것도 제보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최영배한테도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제보해 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살겠어요. 네. 그래서 최영배는 그런 심성을 가져서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그 마을 사람 중에 친한 사람 누군가는 최영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럼 어디에 은신해 있을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시면. 이제 뭐 거기에서 떴겠지만 어디 흘러댕기겠죠. 그죠. 노숙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살 가능성이 뭐 제일 많지 않냐. 어떤 일부 형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2번이나 시도했지 않냐. 예. 그럼 자살했으면 발견됐어요. 그렇죠. 시신이 자살하고 나서 발견 안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안 나타나는 거 봐서는 어지간하면 발견되는데 이거는 자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마을 대소사라는 거 이런 거 뭐 선행 이런 건 뭐 대소사 다 챙기고요. 네. 뭐 선행도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냥 가족 지인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네.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 이 사람 소재를 알고 있어도 지금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시골 어떤 정서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가족 친지하고 접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게 혹시 보세요. 알고 있으면 나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자살 안 했다면 자살할 가능성 근데 희박하고 네. 안 했다면 그 친지라든지 지인들을 경찰이 좀 접촉해서 네. 지금쯤은 이제 도피 기간도 상당 기간 지났으면 네. 많이 참작돼요. 도피 기간 동안에 심적인 어떤 부담감 느낀 것도 참작해 주거든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도피 기간도 꽤 됐고 그렇죠. 자수는 또 유리한 정황이고 이런 거를 저 친지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자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최영배는 뭐 지금 올라 있어요. 중요 살인 사건 그 수배자의 키가 174cm. 예. 그다음에 안경 착용하고 있고요. 곱슬머리입니다. 네. 곱슬머리. 그다음에 충청도 말씨.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고칠 수 없는 거는 저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 그만인데 네. 키 못 고치고요. 네. 그다음에 곱슬머리 못 고쳐요. 네. 말투도 순간순간 충청도 맛이 다 쓸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걸 좀 자료 받고 좀 추정을 해봤는데 네, 한번 교수님 얘기해 보시죠. 예. 추정이시고 첫 번째 그게 가설이에요 교수님. 해외로 떴을 가능성. 가능성 있죠. 미랑을 하든 미랑 같은 거는 예, 가능성이 이때는 좀 미랑, 약간 미랑. 가능하니까 미랑. 그래서 그렇죠. 아예 그냥 생활 반응이 안 나오고 생존 반응 안 나오고 연락 돈을 좀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랑. 배 타고 그냥 아예 저쪽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그 살 가능성이 하나 있지 않냐 그냥 가설이에요 교수님. 이게 1번이고 그다음에 제가 2번인 거죠. 교수님은 어디 숨어 있는데 지금 뭐 연구소하고 연락할 수 있겠다 1번이고 제가 2번. 3번은 이제 노숙 생활할 가능성도. 노숙. 네. 왜냐면 노숙인 관련돼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도주자들이 그 신원 파악이 어려우니까. 노숙 생활. 예, 왜 그러면 그 노숙인들 같은 경우 그 센터에 있는 복지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분들 많대요. 알코올에 쪄들어셔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안 되는 경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 막 죽였다고 술 먹고 객기 부려도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들어버려. 예,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뭐 망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교수님 일부 소수 종교들이 약간 이단성으로 사이비성으로 가고 왜 젊은 애들 집 나와가지고 막 4년 5년 연락 안 되고 그 집단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특정 종교단체. 예, 그래서 종교단체 같은 데서는 이쯤 이 사람이 되게 일 잘하고 성실하잖아요. 자기들이 사해주잖아요, 죄를. 예, 그러니까 혹시 이거 가설이지만 그런 식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원 노출이 안 되는 그 집단 단체. 시설에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염 교수님 오늘 그 얘기 하시네. 나도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순간 그냥 반짝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예. 죽었으면 발견될 텐데. 그럼요. 그것도 아니고 아예 증발한 듯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하는데 나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런 아주 묘한 종교단체. 예, 묘한 종류. 여기는 사실 경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기 확인할 수가 힘들고요. 없어요. 예. 진짜 힘듭니다. 이거.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데만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그냥 어떤 특별 만들 필요도 없이 한 전수조사를 하면 여기에서 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내 그 생각 참 나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제보자들하고 이런 방송에서 그런 걸 해서 취재 탐사를 했었잖아요. 할 때 가보면 확인이 안 돼요. 그 교회에 나간 애들이 4,000명인데 누가 있는지 몰라. 경찰에 협조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 되고 뭐 범죄 사실도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4,000명이 누가 있는 거는 대충 얘기 들어서 아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런 판이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또 어떤 뭐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천태종과 같은 기성 그 불교 교단이 아니라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종단이에요. 묘한 교파들. 네, 뭐 있어요. 그 거기도 사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막 7, 8명이 그 사는데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갔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맞아요. 살아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가 다섯 번째네 제 걸로는 다섯 번째는 교수님 그 노숙이나 이렇게 떠도는 과정에서 가끔 그 노숙인들도 신분증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분증 비슷하게 생긴 사람 거 바꿔가지고 신분증 도용을 해갖고 그냥 그걸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왜 그런 노숙인들 같은 게 노숙인이라고 아예 등록은 등재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들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한다. 네, 떠돌면서 살면 그러면 분명히 지인이나 친자하고는 연락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상 생활을 한다면 신분증 도용해서 살 정도라면 지인 예. 친지하고는 연락될 겁니다. 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왠지 모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예, 못 가집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뭐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유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무슨 뭐 미랑하지 않으면 뭐 지가 이 땅에서 어떻게 뭐 버텨? 그럴 수 있지만요. 있어요. 가능성은 몇 군데 아니, 여러 가지 체류자가 있습니다. 40만 명인데 그 40만 예, 명.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 염 교수님 오늘 그 얘기하신 것 중에 내가 생각하고 똑같은 게 나 그 생각을 무척 많이 했어요. 예, 뭐 집단성 농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이런 특정 종교단체 같은 데라든지 특정 이상한 집단을 경찰이 제대로 확 까고 들어가고 인적사항 확인하면 숨어있는 범죄자가 거기 많지 않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은 나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예,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쨌든 사람 어떤 이유로든 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나쁜 이유 여하로 막론하고 박 씨가 아무리 네. 얄미운 짓을 얄미운 하고 거죠. 뭐 했다 한들 사람을 죽음으로 갚아야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의도적 살인이고 이거는. 이거는 최용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배입니다. 네. 살인자입니다. 네. 살인자고 당연히 검거돼 가지고 응분의 대가를 처벌을 받아야지 맞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최용배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제보할 사안 등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해줘도 좋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검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잡히는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미제 사건 계속 하다 보면 염 교수님 하나 정도는 아이 잡힐까요? 잡을 사람 잡을 일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 정도는 예. 우리한테 연락 와서 잡히지 않을까? 아이 뭐 어떻게든 잡으면 되죠. 아니 그 저 정 PD님이 저한테 저 우리 구독자님이 보낸 그 사건 있었죠. 그 저 지하철 그 노선도에다가 그 범인 이름을 이영호 저군 유괴 사건 범인이라고 이름 쓰고 주민번호까지 써가지고 그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서 거기다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저 정 PD님한테 받아가지고 경기 북부청으로 일단은 뭐 가까운 네, 데가 거기니까 네, 네. 글로 줬어요. 네. 줘서 이제 아마 거기 담당 그 받은 경찰관이 범죄 첩보를 써가지고 올리면 그 이영호 군 사건 담당했던 그 팀으로 그 사건이 갈 거예요. 네, 네. 그럼 거기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뭐 저 코끼리 뒷걸음질하다 쥐 잡는다고 그럼 맞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범죄 사건이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경우라도 아주 사소한 단서, 조그마한 어떤 저 근거가 되는 거라도 제보가 되면 네. 그게 또 범인을 잡고 그 사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 또 부탁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워낙에 또 우리 이걸 듣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사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올려서 이제 좀 도와주십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왕왕 네. 그렇게 오기도 하고 제 네. 개인 메일로. 네. 근데 그거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조언 정도는 몰라도 그 사건에 붙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게 변호사법 위반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입장은 퇴직한 전직 경찰입니다. 그 민간인. 사람이 네, 네. 현직 경찰관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의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도 금지돼 있어요. 원래 금지가 돼 있죠. 예, 예. 청탁금지 위반. 옛날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살인 사건 취급했던 형사들 옷 벗고 나온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불편한데 현직에서 현재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뭐 선배가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그럼요. 비춰줄 오해할 수도 수 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입으로도 여겨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거 네. 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있게 근데 있으셔요. 네. 양해를 좀 많이 네. 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래요. 네. 오늘 뭐 미제 사건은 저 뻔히 드러난 사건이라 최용배 그러니까 미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네요. 네, 못 범인은 잡은 아는데. 사건. 네. 이건 공소시효 없어요. 네, 계속 잡아야 됩니다. 검거하면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 미제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